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교육방송 김경자 TV를 하고 있는 전 서울시의원 김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행복하셨나요? 사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파랑새 동화책 생각나시죠? 그 두 남매가 행복을 찾으라고 막 산 넘어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 뜰 앞에 파랑새가 울고 있었죠. 무슨 뜻인가요? 행복은 나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내 가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운동 능력을 갖게 해서 정말 몸 튼튼하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건강지도예요. 이 건강지도는 사실은 운동학 연계도 되지만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가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냐?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항상 뭐라고 하셨죠? 오복이다 하는 중에서 가장 뭐가 있냐면 이가 있어요. 치아. 이 치아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씹어 먹어야 돼. 씹어 먹는 거예요. 왜 씹어 먹을 때 이빨이 이 치아가 필요할까요? 바로 소화 능력이죠. 이 건강지도에는 바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 해서 제가 내 자녀 건강지도라는 프로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첫째,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는 걸 들숨이라고 그래요. 낼숨이죠. 자, 죽음은 뭘까요? 숨을 들이쉬었는데 내쉬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죽음이 어떻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딴 사람들은 몸이 뻣뻣해진다, 몸이 차가운데 여러 가지인데 한 제자가 한숨에 호흡관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숨을 들이켜다가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숨을 제대로 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숨 배워야 됩니까? 네, 숨도 어릴 때부터 지도를 해야 돼요. 어떤 숨을 쉬어야 됩니까? 입으로 쉬어야 됩니까? 코로 쉬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야. 생각보다 입으로 쉬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코에 분명히 병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가 숨을 쉴 때 그 숨을 쉬는 그 상태가 어떤가? 숨은 우리가 막 달리기를 했어요. 숨이 어떻다고 그러죠? 가판에 달죠. 이러죠. 숨을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들 이러다 나중에 딱 숨은 사실 가파르고 짧게 쉬면 그만큼 건강에 되게 좋은 거예요. 숨은 길게 깊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숨소리, 그래서 어렸을 때 옛날에 아기 낳았을 때는 왜 새가새가 잠든 숨소리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있으면 어머 몰랐네, 살아있으면 누구나 다 숨쉬고 사는 줄 알았네,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자녀가 좀 더 숨을 깊이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는 그러한 습관도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가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성격이 차분해집니다. 숨을 깊이 쉬는 아이들은 성격이 차분해져요. 제가 이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 바람이 딱 들어옵니다. 근데 조금 급한 애들은 불이 들어오자마자 뜁니다. 근데 사고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 자동차도 제동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방 딱 쓰는 게 아니고 조금 가다가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꼭 셋을 세게 했어요. 신호등이 딱 파란불이 바뀌면 하나, 둘, 셋, 그리고 건너가겠어요. 왜? 그 셋 하는 동안에 제동거리가 있거든요. 사고 안 납니다. 그 하나, 둘, 셋. 우리가 호흡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거. 왜 이런 기본적인 거냐? 우리 자녀들의 건강지도에서는요, 딴 거 없어요. 이렇게 숨 하나만이라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가 제대로 코로 숨 쉬는 거. 요즘에 뭐 돈으로 또 그냥 숨 쉬는 것도 또 기구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꼭꼭 씹어 먹는 거. 저도 조금 성질이 급한데. 옛날 어른들 말씀에 오랫동안 씹어서 먹은 사람 치고 병 걸린 사람 없다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건 왜냐 하냐. 우리는 위가 염산이라는 액을 내면서 막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씹어서 그냥 대충 해서 넣어놓으면 이 위가 힘이 들어요. 그게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늘어지거나 그래서 위장병이 많아요. 근데 오랫동안 꼭 씹어먹는 사람,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 위장병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작은 장은 제2의 뇌라는 거 아십니까? 장이 튼튼한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이 튼튼한 아이는 머리도 좋아요. 그거는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씹는 거, 그래서 뭐 20번 씹자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 막 애들이 요새는 아침이 바쁘니까 막 탁탁탁 두세씩 끊고 막 나가는데 조금만 5분만 그래서 꼭꼭 씹는 것도 참 습관들이 좀 좋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을 하다 보면 우유를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알레르기도 있고 간혹 가다는, 근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장이 약해. 또는 차여 우유가 상할까봐 냉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는 마시는 게 아니고 뻘컥뻘컥 마시면 큰일 납니다. 우유는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왜 씹겠나? 우리 입안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우유를 한 모금 먹고 씹는 동안에 그 차가운 우유가 우리 체온에 더워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장이 나쁜 아이도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그걸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유가 막 설사나고 좀 애가 싫어했던 애들도 많이 고쳐지는 걸 봤거든요. 그런 작은 거 하나라도 어릴 때부터 우유를 적응시킬 때, 그럴 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오복의 하나가 되는지 아시겠죠? 잘 씹어 먹는 것이 건강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건강지도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골고루 먹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참 이상하게 아토피가, 피부병이 참 많아요. 그럼 아토피 피부병은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일종의 그것도 면역력, 저항력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흑인 아시죠? 흑인 얼굴에 얼굴 타닥타닥 여드름 난 거 보셨어요? 흑인들은 생각 외에 피부가 참 곱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사실은 너무 깨끗해서, 뭐 이런 말 하면 그러면 더럽게 키워요? 그건 아니고 너무 저항력, 면역력이 없어진 게 피부가요. 새집 증후군도 있죠. 그래서 피부병,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야. 아까운 개그맨 한 분이 어머님과 함께 참 세상을 등졌다는 그런 슬픈 소식도 있었지만,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피부에 아주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화장 한 번도 못하고, 또 연예인이니까, 개그맨이니까 이 조명이 되게 뜨겁거든요. 그 따가운 밑에 이 피부병, 요즘에 우리 어린이들 아마 한 반에 10%? 30명이면 3명 이상은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 가려워요. 어떤 애 막 긁어가지고 2차 점사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더라고요. 그럼 피부병,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있나, 지병이 있나, 건강지도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눈은 6세 전에 만 5세쯤 됐을 때 꼭 안과를 가셔야 됩니다. 왜 가셔야 되는지 아세요? 사시라는 게 있어요. 사시는 만 5세 전에만 발견을 하면 완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넘어가면 사시가 고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린애들은 한쪽에 밝은 쪽을 따라서 눈동자를 돌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모빌이 생겨가지고 애기들이 그 모빌 따라서 눈동자를 좀 돌리니까 사시가 작았는데요. 정말 한 3, 40년 전만 해도 사시 있는 애들이 간혹가다 눈에 많이 띄었어요. 꼭 안과를 한번 가시고요. 그래서 눈을 먼저 우리 아이 건강을 체크하셔야 돼요. 약시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약시. 그 다음에 귀, 청력. 절대 귀에 우리 아이 청력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아. 치아도 정기적으로, 요즘에는 치과도 건강 위로보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해요. 이 치아를 어릴 때 건강하게, 이제 연구치가 나오고 나서요. 그래서 이 잇몸을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우리 아이가 50, 60, 70이 넘어서 잇몸이 튼튼해야 돼요. 이런데 우리 아이 온몸을 한 번쯤 제대로 점검해 주시고 정말 표시해 놨다가 정기해주고, 이게 건강지도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뭐 저걸 해가지고 건강만 몸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안 돼요. 근데 알면 뭐예요? 실천을 안 하시는데. 어떤 애는 눈이 나쁜 거를 부모님이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력검사에서 보내면 그때서야 우리 애가 0점 얼마예요? 지금은 그런 부모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안과 꼭 가보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이어서 이제 장애인분들 체육대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제 맹인들, 그 중에 그 회장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유명한, 요즘에 말썽 많이 나시는 분들이 졸업하신 그 바로 그 S대 법대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황반 변색증이라고 그러던가요? 세상에, 그 한창 공부하던 나이에 그게 돼가지고 결국은 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부했던 다 버리고, 뭐 이제 점자책을 하시겠지만 너무 나이가 먹어서 점자를 하니까 오히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는 것보다 되게 힘든가 봐요. 난 그분을 만날 때 손을 잡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저도 좀 낯설더라고요, 그 병명이. 그러고 나서 관심 있게 보니까 그 병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한번 그걸 좀 알려줘야겠다 했더니 그게 유전증이 많대요. 유전. 그러니까 부모, 한쪽 부모 쪽에서 그게 있으면 꼭 자녀들이 몇 명이 나온대네요. 그래서 빨리 줄기세포가 생겨서 그렇게 나쁜 저거 DNA는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 멀쩡하게 봤던 그 세상을 나이가 먹어가지고 황반변색증이 걸려서 이렇게 됐다. 눈. 그 다음에 코요.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비염으로 무척 고생했어요. 근데 비염이라고 했을 때 왜 축농증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이라나 이럴 때면 막 코가 막혀가지고 막 숨이 막히고 막, 사실 입으로 숨 쉬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보통 입으로 숨 쉬게 되는 이유가 코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아이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코 건강, 그 코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소금물 있죠. 따끈한 소금물로 엄마가 한번 맛을 보시고 그거를 코로 이렇게 흡을시키셔요. 그리고 코를 이렇게 잡으셔. 잠깐만. 그리고 뽑아내. 그래서 코 속을 좀 씻어주던,
저는 그걸로 고쳤거든요. 그렇다고 또 병원에 안 간 건 아니고요. 하여튼 코도 잘 보존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코가 좀 나쁘다 싶으면 적절하게 어렸을 때 치료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귀는 얘기했죠. 우리 옛날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구멍은 절대로 이렇게 후비거나 파면 이익이 없다 그랬어요. 눈은 비비면 절대로 이익이 없어요. 눈은 비비지 말고 코나 귀는 후벼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꼭 이런 것도 어렸을 때 아이에게 차분하게 가르쳐가지고 습관화 시켜주는 게 좋겠어요. 저도 한번 귀 잘못 이렇게 하다가 고막을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병원 다녔는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을 참 잘 만나서 정말 굉장히 아주 별 탈 없이 아주 완벽하게 고쳤어요. 그래서 건강지도를 저는 이 시간에는 우리 저 김경래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간단한 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이렇게 먼지가 많이 이렇게 있을 때는 손발, 우리 메르스 사태 아시죠? 지금 또 코로나로 손발 씻자고 나오고 손소독제 많이 나오죠. 손발만 깨끗이 씻어도 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따끈하게 해서 정말 이렇게 양치질하는 것도 목을 건강해. 제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을 참 많이 맡았는데 특히 1학년 맡았을 때 아이들이 편도선이 되게 커요. 우리 두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소라고 해서 동그라미처럼 어떤 어머니가 선생님 소가 뭐예요? 그래서 소금을 양치질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맨날 쓰기가 그래서 소라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옆에다 사인 난을 써놨어요. 집에 가서 꼭 소금을 양치질해라. 왜? 아이들 3, 40명이 뛰면은 그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가 한번 오셔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전부 다 소금을 양치질하게 됐다고 사인을 해주면서. 그런데 정말 감기가 덜 걸려요. 제가 이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지도는 다른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정말 한 가지만 해도 참, 한 가지만 갖고도 1시간씩 할 수 있는데 올바른 성교육. 저는 여기서 이렇게 운만 뜨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엄마는 딸에게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여자와 남자의 몸의 차이점, 그리고 몸가짐, 여자는 사실을 아래를 차게 해야 돼. 많이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올바른 성교육, 그리고 성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성에 대해서 이미지를 잘 심어주셔야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결국은 인간의 모든 행복의 근본입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 그저 인터넷 떠도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못 알아가지고 남자애들은 그 여자애들을 너무나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 불행한 실수를 해서 그 아까운 일생을 망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올바른 성교육, 요새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공부하셔서 자녀들에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진실되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그것도 바라고요. 우리 자녀가 내 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도록 부모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도 있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네,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비록 몸이 장애래도 그것도 그 나름대로 힘들지만 다른 것도 다 재능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너무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정신건강도 있어요. 우울증 같은 것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감기, 외국에서는 감기약청도 그렇게 약을 먹는다고 그러던데 그 정신건강, 우울증 이런 것들도 저 어머님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우리 아이 잘 살펴주셔서 우리 아이가 몸 튼튼 마음 튼튼,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행복하게 잘 자라서 이 다음에 멋진 유능한 그러한 대한민국 인재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정말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 방송 김경자 TV를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코로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고맙습니다.